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1주년 기념 77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남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요봄남봄 1주년 맞이하게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1주년 기념 Q&A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질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프팬츠 님께서 나름 오래된 인연으로서 매우 축하드리고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로 시작해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로 끝맺는 글 중간에 여러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해프팬츠님, 음성 채팅 기반 SNS 클럽하우스가 국내에 런칭되었을 때 유튜버의 시대는 가라, 이걸로 나도 크리에이터니 머시기인지 한번 되어보자, 팔자 한번 펴보자 해서 열심히 기웃거렸는데요. 그때 해프팬츠님 뵀었죠. 제가 만든 채팅방에 늘 참석해주시고 응원글 남겨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원해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와는 나름 오래된 인연이십니다. 만약 요봄남봄 채널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진다면은 저 롤린스가 팟캐스트 바닥에서 방귀 살짝 낄 수 있는 레벨로가 된다면 해프팬츠님만큼은 내가 너 꼬맹이 때부터 봤는데 야, 너 참 많이 컸다 라고 소리 높여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저점 매수하신 만큼 반드시 빛을 보실 수 있도록 최선 다해보겠습니다. 남겨주신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롤린스님 본업이 궁금합니다. 아니,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 저점 매수 시도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보면 꽤 위험한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열혈팬이 탈덕하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거의 뭐 지금 해프팬츠님 질문만 놓고 보면 이건 열혈이 아니라 사생가 네, 가급적 솔직하게 제 정체와 본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MZ세대입니다. 야, 이 해프패츠님 덕분에 진짜 제 인생 처음으로 저 스스로를 MZ세대다 라고 입 밖으로 지칭을 해봤는데요. MZ세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죠. 그러니까 야, 나 정도면은 아직 홍대 강아지고 어린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그날 밤에 그냥 아주 그냥 확 라고 거울도 안 보시고 착각하시는 우리 서윗 영포티 성님들부터 2004년생 아이브 장원영 씨까지가 MZ세대라는 건데 여튼 예, 저는 MZ세대입니다. 참 늙다리 양반들 규정 짓는 거 정말 좋아해. 이거 한다고 아닙니다. 예. 본업은 현재 홈 프로텍터 aka 백수입니다. 레거시 미디어 산업에 발 한번 담궈보겠다고 발버둥을 쳤다가 번번이 실패를 했고요. 여태까지 방황 중입니다. 간간히 푼돈이라도 벌겠다고 알바도 하고 그러는데 프리터족으로 저를 소개하기에는 제 지향점과는 거리가 멀어서요. 깔끔하게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고 예, 백수입니다. 뭐? 이 새끼 방구석 백수 새끼였어? 야, 그럼 하루가 멀다 하고 녹음하고 편집해서 콘텐츠를 쏟아 뱉어야 할 거 아냐. 업로드 날짜도 주기적으로 이 새끼야. 월 목이면은 월 목이다 딱 정해놓고 임마 그렇게 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백수가 세상에서 제일 바빠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지난 제 업로드 주기를 살펴보니까 꽤나 송구스럽습니다. Searching for job 하는 현세에 쫓기다 보니 업로드 일정도 들쭉날쭉하고 주기적이지 못하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이 꾸준한 업로드의 비결이 뭔가요? 뭐 매기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자격지심이 또 심술을 부렸네요. 꾸준한이란 표현을 주기적보다는 채널을 1년씩이나 유지할 수 있는 으로 대신 받아들여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1년씩이나?
야, 그거 뭐 극장에서 뭐 영화 보고 방구석에서 떠들어 제끼는 거 같고 뭔 1년씩이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야, 나 같아도 1년은 충분히 하겠다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세요. 예, 방구석 백수도 하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하실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큰일 났네 이거. 1주년 분위기를 제가 알아서 다 조지고 있네요. 예, 여튼 제가 1년씩이나 라 말씀드린 이유는 팟캐스트 업계 종사자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팟캐스트 채널의 평균 운영 기간이 6개월 정도랍니다. 1년만 넘겨도 평균 수치의 2배씩이나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를 어디서 제가 주워 들었어가지고 씩이나 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우선은 저 혼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결이라면은 비결 같습니다. 저만 마음 먹으면 다다다다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채널 구성원과 이것저것 논의하고 얘기하고 사랑하고 싸우고 배신하고 복수하고 할 거 없이 영화나 드라마 본 뒤에 바로 대본 쓰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끝이라서 간단하죠. 무엇보다 업로드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콘텐츠별 조회순위, 청취 시간이니 각종 분석 자료들이 딱 나오는데 그거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잘 될 것 같아 하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잘 되면 기분이 아주 째집니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지만 이 맛에 지금까지 업로드를 이어온 것 같습니다. 녹음할 때 NG가 많이 나나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이동 시간부터 뭐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집에서 녹음을 하거든요. 자연스레 생활 소음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중간중간 끊고 녹음하고를 반복할 때가 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90% 대본 플레이다 보니까 대본 읽어내려가던 중에 발음이 뭉개지면은 이런 발음으로 계속 녹음을 할 수 없겠는가? 그러면 이제 NG라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은 생활소음, 발성 및 발음 문제는 NG의 일부에 해당하고요. 절대 다수의 NG는 에피소드를 채우는 남은 10% 대본 없이 뇌까릴 때 발생합니다.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말주변이 괜찮네, 목소리가 좋아 라는 말을 자주 들었어서 저도 제 자신을 높게 평가했어요. 말 참 잘해, 응? 목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하이 참나, 이거 쑥스러워가지고 정말 기고만장한 새끼였어요.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제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대본 없이 프리스타일로 이 영화가 어떻다는 둥 저 영화가 어떻다는 둥을 해보니까 이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우선은 비문 파티입니다. 대본 플레이하는 지금도 비문 많은 거 잘 아는데 프리스타일로 할 때는 처참해요. 진짜 못 들어줍니다. 동어 반복에 장황하기 이를 데 없고 NG가 너무 많이 나요. 대본 플레이에 더더욱 매달리게 된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본 중간중간에 에피소드의 10% 정도는 뭐 이런 얘기 쓱 넣어볼까? 저런 드립 한번 쳐볼까? 하는데 여전히 NG 파티가 일어납니다. 부끄러운 고백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겠다 했으니 꺼내봤고요. 영화 외에 다른 취미가 있으신가요? 관람한 영화 티켓 버리지 않고 모으는 거 정도 빼면 없습니다. 영화만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니까, 영화가 날 숨쉬게 하니까 라서가 아니고요. 취미로 만들어봐야겠다 해서 뭘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흔히 뭐 취미라 하면 낚시, 캠핑, 등산, 각종 뭐 레저 활동, 사진 촬영 등등이 있을 텐데 등산 정도 빼면은 해본 적이 없어요. 등산도 운동을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제가 잘 안 갑니다. 영화 관람 말고도 분명한 취미 갖고 싶긴 합니다. 나라는 롤린스라는 사람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취미를 가져보고는 싶습니다. 취미 추천 받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기회가 될 때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왜 제 댓글은 하트 안 눌러주시나요?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유튜브 게시물에 제가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해프팬츠님 댓글이 안 보여요. 하이라이트 댓글 인기 순으로 기본 세팅되어 있는 댓글 정렬을 최신 순으로 바꾸면 그제서야 나옵니다. 이러고 나서 제가 하트를 딱 누른 건데요. 그래도 웬만한 댓글은 그냥 다 노출이 되거든요. 댓글 노출 기준 같은 거 제가 만진 적이 없어요. 남기신 댓글 보면은 문제될 게 하나 없는 내용들 뿐인데 메시지 내용에 이상이 없는데 자동 노출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렇다는 거는 메신저에 이상이 있을 확률이
없지는 않다는 건데 해프팬츠님 대체 평소에 유튜브로 어떤 거를 보시고 무슨 댓글을 남기시길래 아하 예 구독 리스트 한번 제게 공유 부탁 좀 드립니다. 예 뭐 같이 봐요 재밌는 거. 예. 그 다음에 기팔군님께서 최근부터 보게 된 시청자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롤린스님 입담, 유머 코드가 너무 취향 저격입니다. 본업이 어떤 분야이신지가 궁금하네요. 이미 밝히신 부분일 수 있는데 예전 방송을 다 못 들어봐서 여쭤봅니다. 라 남겨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답변을 드린 것 같고요. 입담, 유머 코드, 아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 연예, 풍자, 개인사 전부 녹여낼 수 있는 에피소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네요. ROVD3K님께서 업로드를 위해 꾹 참고 본 영화 혹은 시리즈는 무엇인가요? 솔직하게 답변을 드려야겠죠? 그럼요. 예. 우선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겠다라고 말씀드린 영화 중에는 꾹 참고 본 작품은 없어요. 보러 가기 전에 이미 시사회 평이니 리뷰니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걸로 일단 반응이 안 좋은 영화는 에피소드로 안 다루려 합니다.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가 대표적인 예겠죠. 어느 정도 선방한 작품 중에서 평적으로요. 에피소드로 다룰 영화를 고르는 편이고 그럼에도 뭐 이런 부분이 아쉽다더라 라는 평이 지배적이라면 나는 어떨까? 나도 그 장면, 그 연출, 그 연기를 보고 아쉽다고 평가하게 될까? 라는 좀 다른 차원의 기대감을 갖고 영화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꾹 참고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추석 특집으로 다뤘던 목스박 같은 영화도 과연 얼마나 명작이길래 칸 영화제 수십 번 넘게 다녀왔다고 말씀하시는 모 영화 평론가께서 적극 추천하셨을까? 대체 어떤 지점이 칸 영화제 수십 번 넘게 다녀왔다는 모 영화 평론가의 마음에 와닿은 걸까 궁금해서 봤거든요. 나름의 감상 포인트들을 지닌 채 영화를 보다 보니까 또 뭐 길어봤자 3시간이면 다 끝나니까요. 아, 내가 진짜 에피소드로 다룬다고 말 괜히 해가지고 이 고생을 했던 영화는 없습니다. 시리즈에서는 있어요. 아, 이건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아, 내 스타일 아닌데 재미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도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1.5배속으로 보는 거는 작품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참고 봐야죠. 참고 봐야 하는 시간이 기본 4-5시간 길면 10대시간 이러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아니 뭐 4-5시간짜리는 그나마 낫죠. 예, 드라마 별로 내 스타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막 8회차씩이나 남았다? 그때는 진짜 아유 내가 다시는 임상춘 작가 거 보나 막 흥분을 좀 했네요. 천천히 말씀을 드린다는 거를 이런 스포를 또 제가 그렇습니다. 폭삭소가수다. 정말 꾹 참고 봤습니다. 폭삭소가수다 에피소드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촬영, 세트, 소품, CG 등 기술적 완성도 훌륭하고 배우들 연기 기깔나고 적재적소의 감동 포인트도 녹아들어 있고 다 좋은데 기본 구성은 임상춘 작가의 히트작 동백꽃 필무렵이랑 똑같고 애순이가 됐든 금명이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이유 배우는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 곧 발매된다죠? 거기에 혹시 이 노래 수록돼 있나요? 싸이의 아버지. 폭삭소가수다에선 주로 어머니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를 펑펑 울면서 재창하고 엄마 턴이 끝났다? 그러면 관식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아우 돌림 노래 그만 좀 해라. 알겠다고. 나도 주무시는 우리 부모님 깨워서 햇반 데워드렸다니까. 적당히 좀 해 하면서 꾹 참고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폭삭소가수다 좋은 작품입니다. 2025년 아직 6개월 넘게 남았지만은 올해의 드라마로 손색 없는 콘텐츠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제 스타일은 아니었다. 다시는 16부작 드라마를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16부작은 책임이 없죠. 작가가 1주년 맞이 Q&A 시간 이렇게 남겨주신 질문들 다 살펴봤고요. 이에 대한 답변도 남겨드렸습니다. 이 못난 놈에게 관심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에 보답드릴 첫걸음 내디뎌 볼까요? 요즘 뭐봄 나 아니거 봄 요봄 난봄 7땡 77번째 에피소드 62년생 톰 크루즈 형이 선보이는 도파민 풀 파티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지금 시작합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1996년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을 시작으로 거의 30년간 이어져 온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8번째 작품입니다. 배급사인 파라마운트를 비롯한 여러 홍보 채널에서 파이널 레코닝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최종장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관객들에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정작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그 자체나 다름없는 에단 헌트, 톰 크루즈 형은 국내 기자간담회에서는 8편이 30년 프랜차이즈의 정점이다. 그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라고 하셨다가 뉴욕에 가셔서는 진짜 마지막이다. 제목에 파이널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뭐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는 거는 아마도 파이널 레코닝의 흥행 성적만 괜찮다면은 최종 레코닝이 한 편 더 나올 수가 있고 최종 레코닝이 잘 되면은 최종 레코닝이 또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곧 계속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을 해보는 것이 무리한 접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기본 정체성이 블록버스터인 만큼 팬들의 성원만으로는 최종 레코닝이 제작되기는 쉽지 않겠죠. 그만큼 파이널 레코닝의 흥행 성적이 밑바탕이 되어야만 할 텐데 이제 막 개봉한 만큼 최종 흥행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쉽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만 쉽사리 만족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톰 형에게는 외람되지만 드려야만 할 것 같습니다. 무려 최대 4억 불 한화 5,50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진 제작비 때문인데요. 이에 몇몇 관계자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하긴 했지만 시리즈 역대 최고 제작비가 든 것은 얼추 맞아 보입니다. 순조롭게 촬영이 진행되다가 영화사의 AI 이미지 활용 방안에 반발한 미국 배우 조합이 일으킨 파업에 제작이 장기간 중단됐고요. 파이널 레코닝 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잠수함 장면 속 잠수함 관련 세트니 장비들 만드는 데에만 수백억이 들었는데 촬영 중간에 또 고장이 났대요. 이거 수리하는 동안 촬영은 또다시 미뤄지고 해가지고 제작비가 점점 불어났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 배우가 커리어 최초로 제작자로 이름을 올린 영화가 미션 임파서블 1이라죠. 그 영화 찍을 때 제작자 톰 크루즈에게 스태프로부터 전화가 한 통 왔대요. 미리 섭외해 놓은 장소 주인이 촬영 당일날에 갑자기 약속했던 장소 대여료의 10배를 달라고 했답니다. 스텝이니 배우니 다 촬영 장소로 3355 모이고 있는 판국에 주인장이라는 양아치 새끼가 그딴 말 하고 있으니까 톰 크루즈 제작자 빡이 돌죠. 이걸 어쩌나 해가지고 당시 파라마운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라면서 조언을 부탁했답니다. 그러자 파라마운트 대표 영화 제작 세계에 온 걸 환영하네 톰이라며 앞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제작비가 무한정 늘어날지도 모를 일 무지하게 많을 거다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일이 파이널 레코닝 촬영 때도 벌어진 거죠. 제작비가 불어난 만큼 손익분기점도 자연스럽게 높아지잖아요. 가뜩이나 파이널 레코닝과 상하 관계로 얽혀있고 영화를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차지하는 7편 데드 레코닝의 흥행 성적이 5.7억 불로 제작비 2.2억 불 대비 아쉬웠던 만큼 파이널 레코닝의 흥행 성적, 세간에 알려진 제작비 4억 불 설이 맞다면 흥행 수익으로 10억 불을 벌어들여도 이거 성에 안 찰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 데드 레코닝 파트 2였던 원제를 파이널 레코닝으로 바꾼 거고 배급사 파라마운트를 비롯한 마케팅 팀들이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단 헌트, 그의 마지막 미션, 톰 크루즈,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다 로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8편이 시리즈 피날레여도 좋으니까 미션 임파서블 최종 레코닝 안 나와도 되니까 시원하게 10억 불 이상 시리즈 최고 흥행 성적 딱 찍고 장엄한 굿바이 염원해 봅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출연 배우로는 데드 레코닝 에피소드 때 쭉 한번 훑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담백하게 가겠습니다. 사이먼 페그, 빙 레임스, 헤일리 앳웰, 폼 클레멘티에프, 그레그 타잔 데이비스, 안젤라 바셋, 에사이 모랄레스, 그리고 불세출의 무비스타 톰 크루즈 배우 등이 출연합니다.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시리즈 6편 폴아웃에서 CIA 국장을 맡았던 안젤라 바셋 배우가 분한 에리카 슬론의 나레이션과 함께 시작합니다. CIA 국장에서 어느덧 미국 대통령이 됐어요. 7편 이후 몇 개월 동안 전 세계는 NTT로 인해 쑥대밭이 됐습니다. 뉴스를 조작해서 세계 분열을 조장하고 신흥 종교를 창설해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 종말론을 잔뜩 퍼뜨려놨습니다. 이로 인해 거의 지구상 모든 나라가 계엄령을 선포했지만은 이마저도 NTT 앞에서는 무력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톰 크루즈 배우 그 자체인 이단 헌트에게 보낸 거예요. 그간 너 국가를 위해 개고생한 거 안다. 1편에서는 여기서 뺑이 치고 3편에서는 저기서 뺑이 치고 맨몸으로 고층 빌딩 오르고 비행기에 매달리고 헬기 붙잡고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잘한다. NTT를 막을 열쇠 네가 안 돌려주고 계속 갖고 있는 거 나 이해한다. 근데 헌트야, 지금 나라 꼴 아니 전 세계 꼴을 봐라. 개판이잖냐. 너 이 와중에 계속 뭐 NTT 파괴한답시고 싸돌아다닌다며? 야, 파괴하면 어떻게 되냐? 사이버 세상이 붕괴가 돼. 그러니까 누나한테 와. 실제로도 토명보다 안젤라 누님이 연상이에요. 너 그렇게 복귀 거부하는 거 종말만 부추기는 거야. 지구 망하잖아? 너 책임도 있는 거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미안하다. 누나가 좀 흥분했지? 누나 좀 도와줘. 누나가 절박해서 이래가 비디오 내용인데, 이에 에단 무언가를 결심한 듯 영국으로 향합니다. 영국도 이미 계엄령이다, NTT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해서 난리예요. 난리통에 사이먼 페그 배우가 연기한 벤지를 만난 에단은 지하 어느 아지트로 향하는데, 그곳에는 병색이 완연한 빅 레임스 배우가 맡은 루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은 파이널 레코닝 월드 프리미어 현장에 빅 레임스 배우가 안 나타나셨더라고요. 아니, 시리즈 최종장 홍보 행사장에 톰 형과 더불어 유일하게 시리즈 개근하신 분인데 왜 안 나오셨지? 해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빅 레임스 배우의 요즘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더라는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이 이유 때문인지 빅 레임스 배우 8편 출연 장면 촬영도 속전속결로 끝났다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건강상 문제 때문에 홍보 일정에 불참하신 거라면은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여튼 에단, 벤지, 루터 3인방이 모인 이유는 다름 아닌 에사이 모랄레스 배우가 맡은 가브리엘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NTT의 대가리가 세바스토폴호에 있다를 비롯한 이런저런 NTT에 관한 사실을 가브리엘은 알고 있죠. 가브리엘을 찾아 세바스토폴호의 행방을 알아내면 NTT를 끝장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브리엘을 어떻게 찾느냐? NTT 탄생 배경을 미 정보국 최고 책임자로부터 가브리엘이 들을 때 옆에 폼 클레멘티에프 배우가 맡은 파리 또 함께 있었잖아요. 이후 가브리엘이 에단이 너를 살려줬다며. 그때 고마웠어요 하면서 지금 들은 내용 쪼르르 그 새끼한테 가서 일러 바치겠지? 너 나한테 죽어야겠다 하면서 파리를 죽이려 했고요. 뭐 이래저래 파리는 지금 오스트리아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는데 도통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에단이 벤지와 함께 파리를 데리러 오스트리아 교도소로 갑니다. 그 과정에서 데드레코닝에서 에단을 쫓았던 CIA 요원 그레그 타잔 데이비스 배우가 맡은 드가가 뭐 지금은 나 에단을 믿어야 할 때다 이러쿵저러쿵 해서 팀에 합류하게 되고 가브리엘 모가지 따라갑니다. 가브리엘을 뭐 찾으려고 하다가 뭐 그레이스 만나게 되고 가브리엘 이 새끼 어딨어 하다가 에단과 그레이스 둘 다 가브리엘 일당에게 납치가 됩니다. 어차피 에단을 상대로는 물리적 고문 따위는 안 통한다는 거를 가브리엘이 잘 아니까 심리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 제가 가장 좋아하고 데드레코닝 에피소드 때 말씀드렸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중 제일 훌륭한 오프닝을 선사한 미션 임파서블 3 속 토끼발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토끼발은 생화학 무기인 줄만 알았잖아요. 사실 요놈이 슈퍼 그레이트 캡숑 울라블라 블루짱 컴퓨터 바이러스였던 겁니다. 토끼발을 만든 중국은 활용할 실력이 안 됐고 미국은 토끼발에 준하는 바이러스를 제작할 능력이 부족했는데 이거를 에단이 3편에서 지지고 볶다가 탈취해낸 끝에 미국 정부에게 전달을 했잖아요. 그 후에 미 정부가 이거 활용해 보겠다고 세바스토폴호에 심었다가 NTT가 탄생하게 된 거죠. 즉 NTT의 탄생 이후 벌어진 모든 일에는 너도 책임이 있는 거야. 이로 인해 오늘도 네가 아끼는 사람이 죽어나가겠지? 근데 뭐 익숙하잖아. 너 때문에 주변 사람 죽는 거. 라며 가브리엘 에단을 압박합니다.
썰만 잘나게 풀어놓는 가브리엘을 보며 에단 그의 꿍꿍이를 대번에 파악해내죠. 7편에서 모든 것은 결국 엔티티 계산대로 된다더니 가브리엘이 열쇠를 획득하는데 실패했잖아요. 이걸로 가브리엘이 엔티티한테서 잘렸습니다. 하지만은 슈퍼 AI의 맛을 본 가브리엘로서는 엔티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엔티티의 통제자가 되겠다라는 야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레이스 살리고 싶으면 세바스토폴 호 가가지고 엔티티 대가리 가져와 라고 하는데 에단이 호이짜 해가지고 가브리엘 쫄따구들 싹 다 정리하고요. 그 사이에 가브리엘은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가브리엘을 추격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털레 에단 일행 가브리엘 아지트에서 나오려다가 엔티티와 대화할 수 있는 기기를 발견합니다. 왜 그 7편 마지막 기차 장면에서 관뚜껑을 여니까 VR 쓰고 있던 가브리엘이 깨어나잖아요. 그 기계인데 이 장치를 발견하게끔 또 엔티티가 손을 써놨어요. 엔티티가 대놓고 우리를 지금 초대하려 든다라는 걸 인지한 에단은 곧장 관 속으로 들어가 엔티티와 대화를 나눕니다. 에단아, 뺑이 치느라 바쁘지? 루터가 나 없앨 수 있는 장치 만들었다며 자꾸 나 없애겠다고 설치지 좀 마라. 너 계속 그러면은 곧 내 수중에 들어올 전세계 핵무기 전부 가동시켜서 지구 아작낸다? 그것보다는 내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냐? 넌 내 하수인이나 하고 얼마나 좋냐? 에단을 압박합니다. 당연히 에단은 까고 있네 라고 응수를 하죠. 이에 엔티티, 야 깝치지 마. 저기 아프리카에 둠스데이 볼트라고 있거든? 어마무시한 용량을 자랑하는 디지털 저장소야. 거기로 나를 들여보내라잉. 좋은 말로 할 때. 너 협조 안 하잖아? 그럼 지구는 이 꼴 나는 거야. 라며 높은 확률로 실패하게 될 에단의 엔티티 파괴 계획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도망친 가브리엘이 루터의 아지트로 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엔티티랑 대화를 마치자마자 에단은 작전에 필요한 내용을 급하게 적어 벤지에게 넘겨주고 곧장 루터에게로 향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가브리엘이 누워있던 루터에게서 엔티티를 제어할 장치 포이즌 필을 가져갔고 루터 병실에 폭탄을 가득 실어놨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전에 포이즌 필을 에단에게 건넸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는데 루터가 자기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포이즌 필에 에단을 위한 메시지를 넣어놨어요. 가브리엘 찾으러 가기 전에 이를 들은 에단이 그럴 거 없어 라면서 네가 직접 말해줘 하며 포이즌 필을 챙겨가진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단이 난 거죠. 잠긴 문을 열려고 애쓰는 에단을 보며 루터는 왜 안 열려? 내가 다 해봤어. 아유 그리고 이 폭탄이 보통 놈이 아니야. 이 정도면은 런던 전체가 날아가. 이거 내가 대충 보니까 핵은 무력화시킬 수 있겠는데 기폭장치는 남은 시간 내에는 해제하지 못할 것 같아. 우린 음지에서 살고 죽잖아. 소중한 사람들과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는 IMF 신조를 읊조리며 이것이 내 미션이다 라고 에단에게 담담하게 루터가 말합니다. 에단, 눈물을 머금고 터널을 빠져나옵니다. 에단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굉음과 함께 터널은 붕괴되고 말죠. 넉나간 에단을 곧장 CIA가 체포하려 드는 과연 에단은 가브리엘을 담그고 엔티티를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세바스토폴 호에 가야 하는데 그놈의 잠수함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엔티티가 벌이려 드는 핵전쟁을 보고만 있을까요? 지금 극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아무래도 이 영화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시리즈의 정체성 그 자체인 이단 헌트 나아가 톰 크루즈를 향한 헌사일 텐데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혹여나 7편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전 내용들까지 대통령의 입을 빌려서 쭉 설명을 해주죠. 그 후에도 이단이 내린 모든 선택이 어떻게 파이널 레코닝 속 내용과 연결되는지 어쩔 때는 스치듯 때로는 대놓고 설명하고요. 이 지점 때문에 전반부가 지루했다라는 평이 나온 것 같긴 해요. 시리즈를 아예 안 보셨거나 뜨문뜨문 두어 편 보셨던 관객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세계를 위협하는 악의 무리를 에단과 그의 동료들이 척결하는 내용으로 귀결될 테니 알았으니까 그냥 다 때려 부수는 개쩌는 액션 이때문에 그거 나오라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다 본 저로서도 지치는 구석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허나 시리즈를 다 본 제 입장에서는 에단 헌트 나아가 톰 크루즈를 향한 헌사
로 다가왔고 실제로도 그러하니까 이에 대한 감격이 지루함보다는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프라하에서 뭔 일이 있었고 토끼발 관련해서 아내를 잃을 뻔했고 크렘린궁이 날아갔고 등등을 언급할 때마다 그 순간, 그 장면, 그 시리즈가 떠오르더라고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두고 도박을 벌여왔던 네 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라는 말에 사실이긴 한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말도 있고 하니까 여튼 이에 책임감을 느끼는 에단의 얼굴을 딱 비춰줄 때면은 절로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전혀 지루할 새를 못 느꼈습니다. 3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이 저는 한 2시간 안짝으로 느껴졌어요. 이와 같은 헌사를 위해서 야 진짜 이리 꿰고 저리 꿰느라 고생했겠다. 이렇게까지 전편들 꿰어 맞출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어떻게든 꿰어 맞추려고 드는 이 순간에도 이 편은 언급조차 없네. 낄낄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우려했던 주변에서 하도 전반부가 지루하다고 하길래 걱정했던 그러한 지루함은 저는 못 느꼈습니다. 이 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쩌다가 이 편 같은 감독의 인장이 분명한 작품이 나오게 됐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오우상 감독이 제 아무리 할리우드에서 영화 브로큰 에로우, 페이스 오프, 이 페이스 오프 명작이죠. 이 두 영화 그 전에도 또 하드 타겟이었나요? 이런 영화들의 연이은 흥행 성공으로 할리우드에 이름을 떨치고 있었을 시절이라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제작비 1억 2,500만 불짜리 대작을 자기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었을까? 아니 시대를 호령했던 스티브 스필버그 감독도 최종 편집권을 나한테 줘라 말아가지고 씨름한다는 그 할리우드에서 이제 막 2-3편 찍은 사실상 할리우드 바닥에서는 신인인 감독이 그게 가능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알았어요. 제작자 톰 크루즈가 팍팍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주변 반대가 심했는데도 페이스오프 보고 뻑이 간 톰 형이 야이씨 다 조용히 해. 오우상으로 가는 거야. 내가 제작자야 조용히 해. 해가지고 오우상 감독을 섭외했고요. 오우상 감독이 그러면 1편 스타일처럼 연출을 해야 하나 하니까 톰 형이 감독님 제가 그럴 거면은 감독님을 왜 모시고 왔겠습니까? 감독님 스타일대로 쌍권총 나오고 날라차기 나오고 뒤돌려차기 나오고 결정적으로 비둘기까지 팍팍 나오는 존 우 스타일로 가야죠. 해가지고 희대의 명작 미션 임파서블 2가 나온 거죠. 시리즈 팬들은 욕하지만은 제작자 톰 크루즈 입장에서는 욕을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게 2000년에 개봉했을 때 전 세계 수익 5억 4천만 불을 찍으면서 그해 흥행 1위를 찍었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2가요. 최초 편집 버전의 상영 시간은 3시간이 넘었대요. 최종 버전보다 상영 시간이 1시간 넘게 추가된 건데 폭력 수위가 꽤 높았어가지고 처음에는 R등급을 받았답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보고 싶긴 합니다. 톰 형의 진짜 말 그대로 호이짜 액션을 원 없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액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역시나 파이널 레코닝에서도 눈을 뗄 수 없는 액션 장면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얼마나 대단한지는 말해봐야 입만 아프죠. 대신에 IMAX로 볼만한 가치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습니다. 심해 속의 생존을 향한 발버둥이나 공중에서 벌이는 사투나 드넓은 용암의 화면으로 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좀 버리기 아까운 마음에 액션씬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지는 기분도 없진 않은데 그만큼 시각적인 쾌감을 안겨다 주니까 좀 늘어지는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바로 상쇄가 되더라고요. 시리즈 마지막이라는데 톰 형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라는 마음도 들고요. 마지막 입에 잘 안 붙네요. 결말만 보면은 그리고 여전히 활력 넘치는 톰 형 보면은 진짜로 최종 레코닝이 나올 수도 그렇다면 제가 꼽는 시리즈 최고의 스턴트 장면은 무엇이냐? 그 자체로 제게 강렬한 임팩트를 선사했던 장면은 5편 로그네이션 오프닝 씬입니다. 이륙하는 비행기 문 잡고 톰 형이 함께 날아가잖아요. 이 맹렬한 바람에 무너지는 얼굴 근육하며 가발도 아닌데 날아갈 것 같은 머리하며 펄럭이는 옷깃까지 정말 미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쫄렸던 스턴트는 6편 폴아웃에서 헬기에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폴아웃 덕에 저는 극장에서 진귀한 경험을 했어요. 이 장면은 생방송이 아니잖아. 과거에 찍은 거잖아. 톰 형 살아계신 거 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자꾸 영화 관람 도중에 톰 형의 생사 여부를 검색하고 싶게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헬기에 다리 걸치려고 톰 형이 애쓰는데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질 때마다 야야야 저 형 저러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이단 헌트의 생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톰 형의 생사가 궁금한 거예요. 톰 형 죽는 거야?
아닌데? 톰 형 얼마 전에 한국에 왔다 갔는데? 내 지능이 왜 이 모양이지? 같은 혼돈의 카오스를 저에게 안겨준 스턴트였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는 무엇이냐? 언급을 드렸듯이 3편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3는 진짜 액션 블록버스터 나아가 상업 영화의 끝인 것 같아요. 상업 영화가 안겨다 줄 수 있는 재미의 끝, 극한의 쾌감, 우정과 배신,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거를 2시간 안짝에 녹여넣은 마스터피스. 이동진 평론가께서 완벽한 공산품이라는 한 줄 평과 함께 별 4.5개를 주셨던데, 완벽한 공산품, 야,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또 블록버스터, 공산품에 환장하니까 저는 깔끔하게 5점 줬습니다. 이게 영화지, 이게 야스야. 압니다. 액션 장면이 주는 쾌감이 다른 시리즈에 비해 좀 부족하죠. 근데 이거는 하필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라 벌어진 아쉬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기 개봉한 영화들보다는 뛰어나면 뛰어났지 액션씬의 어떤 규모라든지 쾌감이라든지 절대 꿀리진 않습니다. 이후 이어졌던 시리즈들이 이제 저세상 텐션으로 가버린 그걸 탓해야죠. 도파민에 중독된 톰 형이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저런 액션을 추구하는 걸 문제 삼아야지 뭐 어쩌겠습니까. 예. 어느 날 문득 왜 톰 형은 점점 레전드 팟캐스트죠. 시네타운 19에 나왔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왜 점점 백인 성룡이 되어가는 걸까? 왜 자꾸 위험한 스턴트에 도전을 할까? 과거에는 촬영 불가능했던 장면이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촬영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아니 그럼 적당히 CG 도움 받아가면서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직접 비행기에 매달리고 이번 파이널 레코닝에서도 또 매달렸고요. 절벽에서 막 스카이다이빙하고 도파민 중독이라서? 아니 꼭 위험한 스턴트로 도파민을 폭발시켜야 하나? 싶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위험천만한 스턴트가 아닌 이상 톰 형의 도파민 욕구를 충족시켜줄 게 없는 거죠. 톰 형의 이제 과거 연애사를 한번 들어보잖아요. 이야, 이 8090 시절 때 데이트했던 여성 셀럽들의 회상에 따르면은 톰 형이랑 데이트할 때는 불면증이 싹 사라졌대요. 왜? 바로 꿈나라 비행기 태워주니까. 연달아 3번, 4번 비행기 태워주고 곧장 꿈나라 홍콩으로 보내주니까. 그러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먼저 일어난 톰 형이 아침 비행 태워주더랍디다. 도파민의 큰 축 담당하는 홍콩 여행은 뭐 이미 질리도록 해봤고 또 지금도 종종 뭐 20살, 30살 연하 여성들과 데이트를 한 해 만에 하고 계시니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익스트림 액티비티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담이 길었네요. 미션 임파서블 3 액션 장면의 스케일이나 쾌감만 놓고 보면은 다른 시리즈에 비해 아쉽고 또 빌런의 최후도 살짝 짜치기는 한데 감정선이 미쳤잖아요. 제가 왜 3편의 오프닝을 시리즈 최고로 꼽느냐? 오프닝 장면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리즈들 보면 지지고 볶은 끝에 정보 획득이나 탈출에 에단이 성공한 뒤에 오프닝 크레디트가 딱 나오죠. 파이널 레코닝에서도 가브리엘 아지트의 이제 고문실을 벗어날 때 빰빰빰빰빰빰빰빰 나오지 않습니까? 3편 어떻습니까? 웬 퉁퉁한 금발 아저씨가 나와서는 10가지 셀 동안 토끼발 어딨는지 말 안 하면 네 여자는 죽어 라고 꽁꽁 묶인 에단 헌트 협박하면서 시작하죠. 에단 헌트 눈에 눈물 그렁그렁 맺혀서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10 하고 에단의 안돼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총소리 그리고 오프닝 크레디트 딱 캬! 전 세계 영화 학도들은 물론이고 특히 내가 차세대 블록버스터의 황제가 되고 싶은 학생이라면 반드시 이 오프닝 장면을 컷 바이 컷으로 외워야만 합니다. 영화 시작 5분도 안 돼서 관객을 어떻게 몰입시키는지 긴장감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음악을 넣었다 뺄 타이밍은 언제인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영화 시작 5분 만에 긴장감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왜? 에단이 빌런을 영화 내내 줘 팬들. 어차피 오프닝 장면 에단은 묶여있고 눈앞에서는 아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 장면으로 귀결될 걸 아니까 어차피 주인공 안 죽고 빌런 다 죽잖아. 빨리빨리 치워라. 와는 반대로 결국에는 위기 상황으로 갈 건데 어떻게 가는가? 왜 가는가? 저렇게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도 대체 뭐가 문제야? 하는 긴장감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3편 하면은 연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톰 형의 그 정말 사슴 같은 눈망울부터 해가지고 특히 빌런 필립 세이머 호프만 배우 정말 죽여주지 않습니까?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서 무력으로만 보면은 그 빌런의 뭐랄까요 국제 악당 세계 내에서의 체급
빌런으로 확장시켜도 가장 약해 빠진 빌런이에요. 불법 암거래상이잖아요. 엔티티니 뭐 테러리스트니 등등에 비하면 얼마나 짜칩니까? 쌈박질도 못해요. 톰 형이 리액션을 잘해줘가지고 타격이 묵직해 보일 뿐이지 느려요. 느려. 근데 시리즈 통틀어 최강 빌런이죠. 존내 살벌하잖아요. 눈 하나 껌뻑 안 하고 목소리 쫙 깐 채 에단의 그 피를 말리는 그 연기는 야, 이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립 형의 연기 때문에라도 3편은 만약에 안 보셨다면은 꼭 보셔야만 합니다. 볼 때마다 재밌어요. 3편만큼 제가 애정하는 작품이 바로 6편입니다. 폴아웃이죠. 이 작품도 제가 5점을 줬는데 그 이유가 시리즈 통틀어 가장 쫄깃한 스턴트 장면을 선사해서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첩보물의 정수를 넘어 정점에 선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폴아웃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액션 장면 얘기는 뭐 할 만큼 했으니까 시리즈의 역사를 활용해서 조성해낸 서스펜스 때문입니다. 에단 헌트의 존재와 이 존재에 대한 회의감, 또 이런 갈등을 겪고 있는 에단을 바라보면서 드는 합리적인 의심 등등이 그게 서스펜스를 책임지지 않습니까? 근속 연수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관리직 좀 맡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죽을 위기 넘겨가며 뺑이 치고 있고, 그럼 대우라도 잘해주던가 여전히 말단 직원과 처우가 별반 다를 게 없는 이단 헌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20년째 너 임무 도중에 삐끗하면은 미 정부, 국가는 네 존재를 부정할 거야 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어요. 다르게 생각하면 에단이 흑심을 품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폴아웃이 파고들죠. 영화가 관객으로 하여금 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시리즈 최초죠. 그간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아니까 그래 형 배신할 때도 됐어. 배신해도 난 형 편이다 와 같은 에단을 향한 응원마저 생기게 만들어요. 시리즈의 힘이죠. 이 모든 게 빌런의 계략이었지롱을 알게 돼도 한 번 관객이 품은 의심 그리고 응원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알게 모르게 이어집니다. 놀라운 작품이에요 정말. 이로써 저한테는 공식 하나가 생겼었어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3회 배수 작품들은 모두 5점 만점이다. 아마 9편이 나온다면은 안 봐도 5점일 게 분명하다. 또 다른 공식, 제가 데드 레코닝 에피소드에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두 부류로 나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톰 형 헤어스타일이 쇼컷이냐 장발이냐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대단한 분석은 없고요. 그냥 제 선호도입니다. 1, 3, 6, 7의 평균 만족도가 2, 그래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망할 2편 2, 4, 5, 8의 평균보다는 낫더라.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눴던 겁니다. 어쩌다 보니 8편에 대한 좋았던 점보다는 시리즈 전체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네요. 그런 느낌을 또 8편이 물씬 안겨다 주기도 했고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보고 제가 느꼈던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확실히 설명이 많긴 합니다. 전편을 보지 않은 관객들을 위한 배려였을지는 몰라도 영화가 설명을 좀 지나치게 많이 해요. 나레이션을 통해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직접적으로 과거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뿐만 아니라 예측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이런 계획을 짰는데 그러면 너네가 이 시간까지 도착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끊임없이 영화가 보충 설명을 집어넣는데 비교적 빠르게 편집해서 넘기기는 했지만은 이런 설명 형식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좀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데 일조하기도 했고요. 감상에 방해할 정도로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이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큰 저마저도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별로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대한 애정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심각한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블록버스터라면 4억 불에 달하는 제작비가 맞다면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이 적절한지는 좀 의문입니다. 영화가 자기가 스스로 진입장벽을 높여놓고 그 진입장벽을 또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려요.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련히 지치죠. 지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아쉽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으로는 몇몇 액션 장면의 마무리가 살짝 아쉽다를 꼽고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잠수함 씬이었어요. 세바스토폴 호 안에서 벌어지는 액션 장면은 와 정말 시각적으로 환상적이었고 서스펜스도 제공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에단이 그레이스로부터 건져지는 그 장면에서는 뭔가 임팩트가 너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미 앞서서 시뮬레이션 장면으로 모두 보여줬으니까 넘어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시뮬레이션이었으니까 빠르게 컷 편집해서 넘어갔더라면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행동에 옮겼을 때의 장면만큼은 좀 더 비장하게 그려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장면도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시뮬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한두 번쯤은 시뮬레이션과 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귀결되는 듯한 에단이 이 순간에서는 패배를 했다. 엔티티에게.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장치들이 좀 있었더라면은 긴장감도 살고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시뮬레이션대로 모든 것이 현실로 벌어지게 되고 현실로 벌어지는데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줬잖아 하니까 좀 매갈이 없는 엔딩을 맞이하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어서 좀 깔끔하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대신에 그 감압실인가요? 거기서 그레이스가 또 이번에도 에단 헌트를 아주 꽉 안아주던데 아이맥스로 보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은 너무 후닥닥 끝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으로는 결말이었어요. 스포일러 뭐 다 하는 거 아시니까 엔티티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슈퍼 광학 드라이브인가요? 거기에다 가둬놨잖아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그 드라이브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엔티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엔티티를 상대로 에단이 승리를 거둔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미국 대통령의 말처럼 뭐 세상에 혼란이 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냥 다시 예전과 같은 평화를 되찾은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은 엔티티가 없어짐으로써 사이버 세상의 파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마지막 피날레를 딱 에단이 그 엔티티 박살내는 걸로 끝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에단이 챙기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끝나버리면 누가 봐도 이거는 후속편을 위한 포석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지난 7, 8편을 통해서 벌였던 그 난리통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9편이 나왔는데 에단이 갖고 있던 그 광학 드라이버가 또 뭐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엔티티가 세상에 다시 뭐 풀려났다라든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나쁜 짓을 벌이려는 악당이 또 등장을 했다든지 분명히 그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 7, 8편 도대체 뭐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같은 열린 결말은 좀 아니지 않나. 확실하게 엔티티에 관해서는 매조지를 짓는 결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저에게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 극적인 긴장감을 좀 많이 살리지를 못한 연출인데요. 닉 오퍼맨 배우가 맡은 합참의장 같은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 장군이 대통령이랑 어느 정도 설전을 벌인 뒤에 대통령실 앞에 있는 군인에게 총 좀 줘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설마 저 닉 오퍼먼이 저 합참의장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을 시해하고 핵폭탄을 전 세계에 쏴버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일종의 긴장감을 살짝 안겨다 주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긴장감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서의 장면이 전혀 등장하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이 나 핵 못 쏜다. 우리 전력 모두 다 차단시키자 라고 할 때 이에 반발한 대통령의 경호원이 대통령을 향해서 총을 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합참의장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되고 딱 이렇게만 합참의장과 총에 대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과연 대통령에게 반하는 행동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저러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관객들의 긴장감을 부양시키지 못했어서 그냥 좀 심드렁하게 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좀 긴장감을 고양시키지 못하는 연출은 에단의 주변 인물들의 생사 여부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다 살잖아요. 다 행복하게 어화둥둥하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좋죠. 해피엔딩이고 좋은데 자꾸 또 이럴 거면은 일사를 왜 죽였냐고가 떠오르는 거예요. 일사마저 죽인 마당에 얘도 죽을 수 있고 쟤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루터를 죽이긴 했지만 이미 루터가 환자복을 입고 있었을 때부터 사망 플래그가 뜬 거잖아요. 그럼 루터는 일단 기본값이라고 두고 주변 인물들 벤지도 설마 사망하는 건가? 약간 이런 식의 긴장감을 안고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에단, 너 주변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이제 익숙하잖아.
라는 대사가 처음 그 대사를 딱 들었을 때는 아유 참 어떻게 저렇게 가슴 아픈 말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대사가 되게 공허하게 다가왔어요. 크리스토퍼 맥쿼리 감독이 그간 시리즈 뭐 5편, 6편, 7편 보면은 긴장감 조성할 때는 또 확실히 잘합니다. 근데 이번 8편은 지나치게 헌사에 좀 초점을 맞춘 나머지 긴장감 조성에 실패한 모습을 이번 8편에서는 역력히 드러냈습니다. 또 뭐 사소한 아쉬웠던 점으로는 정부 내에도 엔티티에 이제 감화된 첩자들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미 인지를 하긴 했지만 그 엔티티 숭배자들이 정말 참 자기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네가 그럴 줄이야가 아니라 그냥 그래 뭐 여기서 저런 놈 한 놈 튀어나와야지 클리셰 덩어리처럼 다가와서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보고 제가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 대한 제 별점은 4.0 괜찮은데? 입니다. 토파 보면 아쉬웠던 지점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그레이스를 챙기려고 하는지 뭐 감압실 장면 보면서 이해가 되긴 했는데 그럼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더 많았고 극적인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 시리즈 전체 놓고 봤을 때 완성도가 뛰어난 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대신 시리즈를 감싸고 있는 에단 헌트, 톰 크루즈를 향한 헌사에 시리즈의 팬으로서 감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감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팬심 가득 녹여가지고 4.0 괜찮은데 라는 별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톰 크루즈, 그가 곧 영화일 때입니다. 참 구태의연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 시리즈는 정말 톰 크루즈에 의한 톰 크루즈를 위한 작품이구나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액션 블록버스터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들이 나오겠지만 이처럼 배우의 존재감이 곧 영화 그 자체다라는 인장을 주는 시리즈는 없던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터미네이터니 람보니 이런 시리즈들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괜찮았는데 2000년대 201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굳이 속편을 만드셔야 되나 했는데도 나왔잖아요. 배우 스스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시리즈의 명성을 조금 깎아먹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미션 임파서블만큼은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시리즈의 위험이 날로 높아진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 중심에는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톰 크루즈 그가 곧 영화일 때라는 한 줄 평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간만에 돌아온 캐스팅 논란 전혀 없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죠. 릴로와 스티치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가에 뭐 걸려있는 영화들이 없어서요. 엔티티로 쓰린 소 릴로와 스티치 보며 좀 달래보려고 릴로와 스티치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77번째 에피소드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진행자 롤린스였고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